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물체 A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 B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유낙하래요. 자유낙하하는 물체 A랍니다. 아래쪽으로 가죠. 초속도 얼마예요? 자유낙하니까 0이에요. 그렇죠? 왜 아래로 가죠? 중력 때문에요. 중력 때문에 가니까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도 생기죠. 즉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랍니다. B. 수평으로 던져요. 그럼 얘는 포물선 운동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도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만으로 보기에서 있는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보세요. A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 A는 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력 변하죠? 맞았습니다. 니은, B는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답니다. B, 운동 방향 변하죠. 계속 이렇게 지금 방향이 변하죠? 포물선이니까. 디귿, B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답니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습니까? 운동 방향, 가속도 방향은 이쪽. 운동 방향은 포물선이죠? 그러니까 틀립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만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이요. 그림은 학생 A가 헬멧을 쓰고 속력 제한 장치가 있는 전동 스쿠터를 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속력 제한 장치가 있는 전동 스쿠터를 탄대요. 속력 제한 장치라는 얘기는요, 특정하게 정해진 속력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설명 보세요. 헬멧 보세요. 내부에 기억, 푹신한 스타이로폼 소재가 들어있답니다. 푹신한 스타이로폼입니다. 그럼 이건 뭐 한 겁니까? 접촉 시간을 길게 한 거죠. 즉 충격량 FT가 일정할 때 나에게 오는 이 충격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값이 돼야 되니까 요 접촉 시간, 요 시간이 증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증가한다는 얘기는요, 스타이로폼처럼 푹신한 소재가 있어서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 되죠. 그러면 나에게 돌아오는 충격력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 보세요. 속력 제한 장치는 속력의 최대값을 25km/h로 제한한답니다. 최대값을 제한해요. 그럼 운동량은 mv인데 요거는 일정하니까 요것을 최대값으로 제한하면요, 운동량이 최대값으로 제한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보세요. 동그라미 기억은 충돌이 일어날 때 머리가 충격을 받는 시간을 짧아지게 한다? 틀렸죠. 시간을 길게 하는 겁니다. 스타이로폼은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충돌하는 동안 머리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증가시켜요. 평균 힘의 크기를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틀렸죠. 디귿, 속력 제한 장치는 A의 운동량의 최대값을 제한합니다. 맞습니까? 속력 제한 장치 요게 정해져 있으니까 운동량은 정해진 값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요. 그래서 디귿이 맞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이요. 그림은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 자기장 영역에서 정사각형 금속고리 ABC가 각각 플러스 X방향, 마이너스 Y방향, 플러스 Y방향으로 직선 운동하고 있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기장 영역에서 자기장은 일정하고 균일화됩니다. 자,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A는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A는. 그 다음에 B는요, 자기장 영역 내에 있으면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어요. C는요, 걸쳐진 상태에서 오른쪽과 왼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폐곡선, 즉 도선에서 전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위 시간 동안 이 자기력선의 수가 변해야 돼요. 자소의 값이 변해야지만 전류가 생겨요. 그러면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면적은 이건데 A는 시간이 갈수록 이 면적이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장의 세이가 변하니까 영향을 받는 자기장의 면적이 변하니까 여기는 전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B는요,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면적이 일정한 상태로 움직이니까 단위 시간 동안 자소의 값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요,
이 상태 그대로 면적은 그대로 있으면서 움직이니까 단시간 동안 자수의 값이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전류 안 생겨요. B도 안 생기고 C도 안 생겨요. 그럼 누구만 생겨요? A만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림은 카메라로 사람을 촬영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카메라는 가시광선과 전자기파 A를 인식하여 실물 화상과 열화상을 함께 보여준답니다. 실물 화상은 가시광선을 통해서 보는 거죠. 열화상은요, 적외선입니다. 따라서 전자기파 A는 적외선을 말합니다. A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자외선이다. 틀렸죠? 적외선입니다. 니은, 진동수는 가시광선보다 크다? 작지요. 파장이 길지 진동수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틀렸고요. 디귿, 진공에서의 속력은 가시광선과 같다. 모든 전자기파의 속력은 진공 상태에서 동일하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은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실험이랍니다. 실험 과정 보세요. 가 보시면은 저울 위에 자석 A를 올려놓은 후 실에 매달린 자석 B를 A의 위쪽에 접근시키고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즉 정지한 상태에서 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하랍니다. 그랬더니 1.2 뉴턴이 나왔어요. 가본 그림에서 1.2 뉴턴이에요. 가와 나의 차이점은 자석 사이의 간격이 지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나번 설명을 보시면 가의 상태에서 B를 A에 더 가깝게 접근시키고 정지한 상태에서 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하랍니다. 가깝게 접근시키면 A와 B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자기력의 값이 변하죠. 그렇죠? 인력이 됐건 청력이 됐건 자기력의 값은 나가 가보다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자, 그런데 나의 상태에서 저울의 눈금이 0.9 뉴턴으로 가보다 줄었어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A가 저울을 누르는 힘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줄어요? 위쪽으로 잡아당겨지는 B의 힘이 있어서. 그럼 B가 위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상대적으로 A가 저울을 누르는 힘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위쪽으로 B가 잡아당기니까 A와 B는 인력이 생기죠. 서로 잡아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에서 A, B 사이에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맞습니까? 잡아당기는 자기력입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반작용 관계이다. 작용-반작용은 몇 개의 물체라고 그랬어요? 2개라고 그랬죠. 2개의 물체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의 관계, 그게 작용-반작용이었어요. 그럼 A와 B, B와 A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거죠? 작용-반작용 맞습니다. 디귿,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자, 자기력의 크기를 물었어요. 방향을 따진 게 아니라. 그럼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와 같지요. 그러면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은 가가 커요? 나가 커요? 나가 크죠. 그러니까 A의 눈금이 나에서 A가 A를 올려놨을 때 저울 위에 올려놓은 그 눈금이 0.9 뉴턴으로 줄어들죠. B가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따라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큽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은 핵융합로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장치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가번을 보시면 핵융합로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핵융합하여 헬륨 그 다음에 입자 기억을 생성하며 에너지를 방출한답니다. 자, 그럼 이거 볼까요? 중수소 1, 2짜리와 삼중수소 1, 3짜리가 만나서 헬륨이 만들어진대요. 헬륨 2, 4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여기 질량수를 보세요. 2, 3, 4죠. 여기는 2개 더하면은 5지만 여기 4예요. 그럼 하나가 더 필요하죠? 1. 그 다음에 양성자수 하나, 둘이죠? 둘이에요. 똑같죠? 양성자수는 변하면 안 돼요. 이거 뭐예요? 바로 중성자예요. 중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보세요. 인체에 투입한 물질에서 방출된 양전자가 뭐냐면 전자와 전하의 종류는 다르고 질량은 같은 입자. 전자는 마이너스지만 양전자는 플러스예요. 질량은 같고요. 그럼 부호가 다르고 질량이 같은 게 만나가지고 소멸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게 바로 감마선. 그 방출되는 감마선을 이용해서 단층 촬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하고 물었습니다. 기억은 동그라미 기억은 양성자이다. 틀렸죠. 중성자입니다. 니은 가에서
핵융합 전후 입자들의 질량수의 합은 같다. 질량수의 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양전자와 전자의 질량이 감마선의 에너지로 전환돼서 맞지요. 전환돼서 쓰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니온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이요. 그림은 전 P의 정지에 있던 물체가 정지됩니다. 처음에 정지. 전 P의 정지에 있던 물체가 여기가 P점입니다. 요게 처음에 정지. 물체가 일정한 알짜 힘을 받아서 요게 이동했어요. Q. 여기가 Q점입니다. 알짜 힘을 받아 점 Q까지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정한 힘이래요. 일정한 알짜 힘이래요. 즉 F, 알짜 힘이 일정이에요. 자,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는요, F넷은 ma인데 질량은 안 변하니까 가속도, 요 놈이 일정한 거죠. 가속도가 일정한 거 무슨 운동입니까? 등가속도예요. 그럼 처음에 정지였으니까 V0는 0이에요. 그리고 나중속도 V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에서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한 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체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을 물체의 질량에 따라 나타나는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요. 정확한 거 말고 적절한 거. 자, 그럼 이건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거리가 S라고 해봅시다. 그럼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에서 V0 0이에요. 따라서 A는 뭐가 나와요? T 제곱분의 2S 나와요. 그렇죠? A는 T 제곱분의 2S. 이 A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A는 M분의 F, 알짜 힘, 요건데 A가 요거란 말이에요. 집어넣으면 T 제곱분의 2S는 M분의 F 넷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변형시키면 M분의 T 제곱은 F, 알짜 힘 분의 2S예요. 거리 일정하죠? 힘 일정하죠? 이거는 일정한 값이에요. 이 비율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질량과 시간과의 관계 그래프죠. 자, 그럼 봅시다. 세로축이 시간이라고 했어요. 여기를 시간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질량을 가로축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시간에 관한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죠. 근데 시간은 마이너스 부분 없으니까 아래쪽은 제외시키고 요거와 비슷하게 된 거 찾아보세요.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시간에 관한 2차 함수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8번이요. 여기가 압력이고요. 여기가 부피예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요. B로 가고요. B에서 C로 가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고요. D에서 다시 A로 간답니다. 요 순환을 한답니다. A에서 B로 되는 거 등압 과정이고요. C에서 D로 되는 것도 등압 과정이고요. D에서 A로 되는 거 등적 과정이고요. B에서 C로 되는 거 등적 과정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상태에서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봅시다. A에서 B로 된대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는 저절로 늘어나지 않죠. 늘어나기 위해서는요, 부피를 늘어나게끔 해주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 어떻게 해요? 저절로 생기지 않으니까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따라서 이때는 플러스에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흡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A에서 B 15라고 해놨어요. 15Q.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저절로 내려가진 않아요. 그렇죠? 압력이 내려간다는 얘기는요, 기체 분자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둔해지질 않죠.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잃어버려야 둔해지죠. 따라서 이때는 방출이에요. 방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Q예요. 표에서 B에서 C로 할 때 9Q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거 보세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저절로 줄어들지는 않죠. 그렇죠? 부피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뭐예요? 에너지가 둔화돼야 되죠. 기체 분자 에너지가. 따라서 이것도 방출이에요. 마이너스 5Q예요.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저절로 증가하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에너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3Q예요. 플러스 3Q. 됐죠? 자, 그럼 한 번 순환하는 동안에 한 2를 봅시다. 한 번 순환할 동안에 흡수된 거 15Q, 흡수된 거 플러스 3Q, 그 다음에 더하기 방출된 거 마이너스 9Q 더하기 마이너스 5Q. 요거 하면 얼마 나옵니까? 18에다가 14를 마이너스 시켜주니까 4Q가 나와요. 그렇죠?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A에서 B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가 증가한다. 보세요. 에너지 흡수했으니까 온도 증가하는 거 맞았죠? 네,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요? 요 놈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열기관으로 그리면은요. 자, 여기 열기관이 있고요. 이쪽에서 흡수한 게 18Q고요. 요거요. 방출한 게 마이너스 14Q예요. 즉 14Q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얼마가 나요? 4Q가 바로 1이에요. 1. 요 놈이 1이에요. W. 1을 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니은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1은요 4Q입니다. 16Q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열기관의 효율은, 자, 효율은 어떻게 구해요? 흡수한 거분의 2란 거, 그거죠. 흡수 얼마예요? 18Q, 1을 얼마 했어요? 4Q. 이거 하니까 얼마 나와요? 9분의 2. 그러니까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9번이요. 그림 가는 지표면 근처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행 경로를 나타내는 것인데, 점 A, B는 소리의 진행 경로상의 지점으로 A에서 소리의 진동수는 F랍니다. A, B를 보세요. B가 더 높은 곳인데 아래쪽으로 곡선이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휘어지고 있죠. 아래쪽으로. 위로 증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소리의 진행이 그러면 아래쪽, 위로 올라갈수록 아래쪽을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아래쪽으로 향한다는 얘기는 상공의 공기 온도가 더 높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와 소리의 속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세요. 속력이 지금 높이가 올라갈수록 속력이 증가하고 있죠. 증가한다는 얘기는요, 기체 분자의 움직임이 빠른 거예요. 빠르다는 얘기는요, 온도가 높은 거고요. 상공이 지면보다 온도가 높은 겁니다. 자, 그럼 A에서 B까지 진행하는 소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굴절하면서 진행한답니다. 맞습니까? 온도가 다르니까 꺾이고 있죠? 네, 밀도 차이에 의한 굴절 현상 맞습니다. 다음에 니은, 진동수는 F로 일정하다. 진동수는요, 파원이 변하지 않는 이상 진동수는 변하지 않죠. 따라서 A에서 진동수라면 당연히 B에서도 진동수예요. 진동수 F로 똑같아요. A에서 진동수가 F라면 B도 똑같이 F로 동일한 겁니다. 기억과 니은이 지금 맞았습니다. 디귿, 파장은 길어진다. 자, 속력이 높아졌어요. 9번이요. V는 F람다에서 진동수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갈수록 속력이 커져요. 이게 증가해요. 증가한다는 얘기는 파장이 이게 길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는 거 A에서 B로 갈수록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그림은 수평면에서 충돌하는 물체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A의 운동 방향은 B와 충돌하기 전과 후가 서로 반대랍니다. A의 운동 방향은 반대래요. 그런데 그래프를 잘 보세요. 그래프 보시면 B는 정지 상태에서 움직였죠. 충돌하고 나서 움직였죠. A는 지금 이렇게 됐어요. A는 5로 가다가 꺾여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5라고 해놨어요. B는요, 0에서부터 가가지고 충돌하고 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갔대요. 이게 B예요. 이게 A고요. 근데 B는 0에서부터, 즉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충돌하고 나서 2로 움직였다는 얘기고. 그렇죠? 자, 그러면 B의 질량은 얼마이냐 했습니다. A의 질량은 2kg라고 했어요.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되죠. 충돌 전 봅시다. 충돌 전 A의 운동량, 질량 얼마라고 했습니까? 2. 속도 얼마예요? 충돌 전 5입니다. 5. 그 다음에 B는요, 질량 몰라요. MB 곱하기 속도 얼마예요? 충돌 전 0.
그렇죠? 그 다음에 충돌 후 A는요. 질량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지요. 반대로 갔어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는요. 질량 몰라요. 얼마로 갔어요? 나중 속도 2로 갔어요. 이거 더한 게 같으면 되죠. 왼쪽 10, 오른쪽은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16이 2m, B의 질량이니까 m, B의 질량은 얼마예요? 8kg이란 얘기입니다. 몇 번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1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수소기체 방전관에 전압을 걸었더니 수소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한 후 빛이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나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234인 에너지 준위와 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전자의 전이 과정 ABC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BC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람다-B, 람다-C랍니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그런데 11번에서 옆에 나번 그림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n=2, 두 번째 껍질, n=3, n=4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40 엘렉트론 볼트, 마이너스 1.51 엘렉트론 볼트, 마이너스 0.85 엘렉트론 볼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A는 2에서부터 4까지 쭉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에너지 흡수지요? 이게 A예요. 그 다음에 B는요. 네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로 와요. 에너지 방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n=3에서 n=2로 오는 게 C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가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다. 불연속적이죠? 선 스펙트럼 맞습니다. 기억은 맞았고요. 니은 나의 A는 나의 A 요거죠? A는 가에서 수소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과정 에너지 흡수에서 들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위쪽 껍질로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 람다 B하고 람다 C를 비교해 보래요. 람다 B하고 람다 C 그걸 비교했을 때 람다 B가 더 크다. 파장이 더 크답니다. 자, 이게 에너지가 이게 더 크죠? 그렇죠? 에너지는 HF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놈이 이 C가 이 B보다 커요. 에너지가 이놈이 더 커요. 크다는 얘기는요. 플랑크 상수 요거는 동일하니까 F 값이 큰 거죠.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요. 짧아지죠. 따라서 요놈이 파장이 짧은 겁니다. 파장이 요놈이 긴 거예요. 따라서 람다 B가 람다 C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 맞았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2번이요. 그림 가는 직류 전원 장치 저항 PN 접합 다이오드 스위치 S로 구성한 회로를 나는 가의 다이오드를 구성하는 반도체 X와 Y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12번에 회로만 그릴게요. 요게 X, Y거든요. 스위치, 여기 스위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이게 흐르느냐 봅시다. X, Y예요. 그런데 X 나번 그림 보세요. X에는 양공이 있어요. 양공. P형입니까? N형입니까? 이건 P형이죠. 그럼 X는 P형이고요. Y는 그러면 N형이에요. 왜요? 전자가 있죠? 전도 뒤에 전자가 있으니까 N형이에요. 자, 그러면 플러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순방향 전압 걸었죠? 그럼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P형은 플러스, N형은 마이너스에 걸어야지만 전류가 흐르죠. 즉 순방향 전압을 걸어준 겁니다. 따라서 회로에 스위치를 닫으면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S를 스위치를 닫으면 저항의 전류가 흐른다? 맞았죠.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 걸어줬으니까. 디귿, S를 닫으면 Y의 전자는 PN 접합면에서 멀어져요? 왜요? S를 닫으면 전자가 계속 채워지면서 PN 접합 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매질 A와 B 경계면에 입사각 45도로 입사시킨 단색광 XY가 굴절해서 각각 B와 공기의 경계면에 있는 점 P와 Q로 진행했답니다. 매질 AB가 있는데요. 매질 AB가 접해 있어요. 왼쪽이 매질 A, 오른쪽이 B입니다. 이쪽은 지금 공기층이고요. 바깥쪽은. 근데 A와 B의 경계면에 지금 두 개의 단색광 XY가 들어갔는데 X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45도로 들어갔대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45도, 입사각 45도예요. 그렇죠? 접촉면의 수직인 법선과 이루는 각, 파의 진행 방향이 법선과 이루는 각, 그게 입사각과 굴절각이라고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꺾였는데요. 이렇게 똑바로 나간 게 아니라 여기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였어요. 그리고 만나는 점, 여기가 P점이에요. 그럼 여기 공기하고 매질비하고 이 접촉면, 여기에서 다시 또 법선을 세우면 요게 다시 입사각이 되죠. 그렇죠? 공기로 빠져나갈 때 여기가 입사각이 되는 거예요. 요 각은 이 각과 같고요. 억각관계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광선 X예요. 단색광 Y는요 45도로 들어가요. Y는 45도로 마찬가지로 들어가요. 입사각 45도예요. 똑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살짝 꺾여가지고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나갔어요. 살짝 꺾여서 이쪽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나가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는요 아래쪽이니까 법선이 이렇게 되죠. 요게 법선이에요. 입사각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Q점이고요. 그 다음에 XY는 PQ에 같은 세기로 입사한답니다. P와 Q에 입사하는 세기 IX와 IY는 같은 세기로 입사한답니다. 어디에요? P와 Q에. 이거는 P에 입사하고 이거는 Q에 입사하는데 요거의 세기는 같답니다. 같은 세기가 입사를 해요. 그 다음에 P와 Q 중 한 곳에서만 전반사 일어납니다. P 또는 Q에서 전반사 일어나요. 한 곳에서만입니다. 하나는 전반사가 안 일어나요. 자,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 임계각보다 크게 입사각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A와 B를 비교해 봅시다. 먼저 기억 보세요.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기억 봅시다. 굴절률. 자, 45도고요. 굴절각은요. A와 B 사이, A, B 사이에서 입사각은 먼저 X의 입사각은 45도예요. 그렇죠? 굴절각은 45도보다 세타 R A의 굴절각을 세타 R A라고 하면 이거라고 하면 이 B죠. B에서의 굴절각 미안합니다. B에서의 굴절각을 이렇게 표기하면 이 굴절각은 지금 위쪽 방향으로 꺾였으니까 법선 쪽으로 꺾였으니까 이 각도는 45도보다 작아요. 그렇죠? 따라서 45도보다 세타 R B 요거는 작아요. 그 다음에 광선 Y의 입사각은 마찬가지로 45도예요. 굴절각을 세타 R B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C라고 해야겠네요.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거를 X라고 할게요. X. 이거를 Y라고 하고 그럼 이거 X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는 굴절각은 마찬가지로 위쪽 법선 쪽으로 꺾였으니까 요 굴절각은 45도보다 작아요. 마찬가지로 45도보다 세타 R Y 광선의 굴절각은 작아요. 45도보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소환 매질이에요?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크면 클수록 소환매질, 작으면 밀합매질이라고 했죠. 따라서 요 놈이 소환매질이고 이쪽이 밀합매질이에요. 즉 뭐예요? A가 소고요, B가 밀이에요. 밀이라는 얘기는 굴절각이 큰 거예요. 절대 굴절률이. 따라서 NB의 굴절률과 NA의 굴절률 비교해보면 B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기억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요. Q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은 지금 B에서 공기중으로 갈 때예요. 근데 A와 B를 비교해보면 B가 밀합매질이에요. B가 밀합매질이고요. 공기가 지금 소환매질이죠. 그러니까 밀에서 소로 가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NB의 매질의 임계각을 세타 C라고 해볼게요. 임계각을 세타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Q, 요 입사각하고 P의 입사각 비교해보세요. 누가 더 커요? 요 놈이 더 크죠? 그렇죠? 얘는 법선과 이루는 각도 요거란 말이에요. 얘는 요거란 말이에요. 요 각도는 요거보다 작아요. 요거랑 같은데 요거는 45도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45도보다 작은데 요게 45도보다 작은 거니까 이거는 45도보다 크잖아요. 됐죠? 요 놈은 45도보다 커요. 요 놈은. 따라서 Q의 입사각 요거, 요 Q의 입사각을 세타, 뭐라고 할까요? 세타, 그냥 Q의 입사각 이렇게 쓸게요. 요 놈이 이거보다 커요. Q의 입사각을 세타 Q라고 하고, 이걸 세타 Q라고 할게요. 요거를. 여기는 세타 P라고 할게요. 입사각, 세타 P. 입사각을 세타 P라고 하면 요 놈이 지금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P 또는 Q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전반사는 임계각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임계각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P에서도 전반사, Q에서도 전반사가 나니까 성립이 안 되죠. 만약에 임계각이 여기라면은 Q에서 전반사 안 되고 P에서도 전반사 안 되죠. 임계각보다 작은 각이니까. 따라서 임계각은 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Q의 입사가 세타 Q와 임계각이 세타 P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Q가 P보다 크니까 이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전반사 일어나는 건 Q예요, P예요? Q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P에서 전반사된 X의 세기는 P에서 전반사된 X의 세기는 Q에서 반사된 Y의 세기보다 작다. 자, Q에서는요, 전반사되니까 전반사되면 에너지 손실 없이 전부 반사되죠. 근데 P에서는요, 일부 반사, 일부 굴절이죠. 그렇죠? 따라서 반사된 거는 에너지가 입사된 에너지보다 작아지죠. 전반사에서는 입사한 에너지와 반사한 에너지가 동일하고, 따라서 Q에서의 에너지가 더 크단 말이에요. P에서 반사된 X의 세기보다 Q에서 반사된 Y의 세기보다 작다. P에서 반사된 X의 세기는 Q에서 반사된 Y의 세기보다 작다. 맞았죠? Q에서는 전부 반사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입니다. 그림 가는 원형 도선 P와 무한히 긴 직선 도선. P와 무한히 긴 직선 도선 Q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나는 가에서 Q만 옮겨 고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럼 PQ에는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른답니다. 그 다음에 가 나의 원점 O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래요. 뭔가 복잡해 보이죠? 자, 14번이에요. 이게 가번 그림이에요. 이게 Y고요. 얘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요. 이게 P 원형 도선이고요. Q는요, D만큼 떨어져 있답니다. 이쪽으로 Q 도선의 전류가 흘러요. 이 흐르는 전류를 I, Q라고 하고요. 요거 흐르는 전류를 I, P라고 할게요. 흐르는 전류를요. 자, 그 다음에 요 거리를 R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가번이에요. 가번 그림이에요.
4번 그림은 원형도선은 그대로 있어요. 자, 원형도선은 그대로 있고요. R 그대로 있고요. 전류도 I, P 그대로 흐르고요. P형 도선이고요. 그 다음에 도선이 ED 위치에 있답니다. 여기. ED로 갔답니다. 이렇게 갔어요. ED 위치에서 흐르는 방향도 동일해요. 이거 I, Q고요. 이건 Q 도선이에요. 됐죠? 자, 이게 4번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PQ에서는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고 했고, 가나의 원점 O에서 자기장이 세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에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중심에서 나오는 방향이죠. 원형도선에서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원형도선에선 그럼 PA에서는 나오는 방향, QA에서는요 아래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에서 감싸지면 중심 O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Q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PA에서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즉 P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 Q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봅시다. P에 의한 거. 원형도선이죠? 그러면 원형도선 뮤제로 나누기 2 거리 얼마예요? R.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 I, P. 그 다음에 요거는 P는요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QA에서는요 직선이죠? 그러면 2파이분의 뮤제로 I, Q. 그 다음에 거리는 얼마 떨어져 있어요? D만큼 떨어졌죠. 이거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B, P는요 동일해요. 가와 동일해요. 거리가 안 변했으니까. R분의 I, P. 이거는 나오는 방향. 그렇죠? 그럼 이제 Q는 들어가는 방향 돼야 되죠? 이거는 2파이분의 뮤 제로.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예요? ED예요. ED분의 I, Q. 이거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됐습니까? 자기장이 그럼 가나의 원점 O에서 자기장이 세기는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했을 때가 이퀄 관계가 되면 되죠. 그 다음에 방향은 반대니까 어느 한쪽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 두 개 더해보세요. 그럼 뮤0 2 R분의 IP 더하기 뮤0 나누기 2파이 D분의 IQ 요거하고 오른쪽 거 더해보세요. 뮤0 2 IP 나누기 R 그렇죠? 더하기 그런데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나오는 방향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렇죠?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나오는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이거 어느 한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데 어디다 붙일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할까요? Q는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해볼게요. 나오는 방향 플러스. 그러면 이것도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방향 2파이 2d분의 iq 됐습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크기는 같대요. 이퀄 관계가 돼야 되고 방향이 반대래요. 어느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이거 더하면 이거 풀면요. 이거 풀어서 넘기면은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R이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서는 앞에 이건 플러스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요 놈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뮤0 2파이 I Q 나누기 D 그 다음에 요 놈이 넘어오면 플러스 되죠? 뮤0 2파이 I Q 나누기 2D 요거는 뮤0 2 IP R 더하기 뮤0 나누기 2 IP 그 다음에 R 그렇죠? 됐죠? 그럼 이거는 뮤0 2파이 묶어내면은 2D분의 3배의 IQ 나와요. 3배 IQ
그 다음에 요거는요 2분의 뮤제로 어떻게 돼요? R분의 2배가 나오죠. R분의 2배의 IP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약분해서 없어지면 파이분의 1만 남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하면은 2 곱하기 파이니까 2 파이분의 3 IQ 나누기 D예요. 이거는 2 곱하기 R분의 IP고요. 따라서 IQ 나누기 D는 뭐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넘기니까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 IP 나누기 R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뭘 구하래요? BQ 나누기 P를 구하래요. 어디에서? 가에서. 그러면 가에서 BQ는 이거. 뮤0 나누기 2파이 D분의 IQ. P는요? BP는 뮤0 나누기 2 R분의 IP. 그런데 D분의 IQ가 요거라고 그랬죠? 집어넣어요. 이거 집어넣으면 옆에다 쓸까요? 일단 해봅시다. 뮤0 2파이에다가 이거 3분의 4파이 IP 나누기 R. 그 다음에 뮤0 나누기 2 R분의 IP. R분의 IP는 없어지고 파이 없어지고 2분의 뮤0 없어지고. 그럼 이거 뭐가 나와요? 3분의 4 나와요. 찾아보세요. 네,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석 주위에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B를 놓았답니다. 자석 주위에 자기화가 안 돼 있대요. 자석은 지금 N극과 S극 이렇게 돼 있는데 A와 B를 놨대요. A와 B를 놨대요. 놓았더니 자석으로부터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았답니다. 놨더니 자석으로부터 뭐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반자성체. 그렇죠? 그러면 A는요. 자석 쪽으로 끌려갔죠? 강자성 또는 상자성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나는 가에서 자석을 이걸 딱 치워요. 치운 후 A와 B를 가까이 놨어요. 가까이 놨어요. B는 반자성이란 말이에요. A는 뭘까? 자, 치운 후 가까이 놓은 모습으로 B는 A로부터 자기력을 받았대요. 반자성체는 이거 치우면 자성의 성질이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게 자석이 없어졌는데 이게 A로부터 자기력을 받았다는 얘기는 A가 자석처럼 됐단 말이에요. 외부 자기장을 자석을 없애는데 A가 자석의 성질을 유지했으니까 얘는 강자성체가 되지요. 강자성체예요. 그렇죠? B는 반자성이고요. 따라서 기억, B는 반자성체이다. 맞았죠? 맞았습니다. 니은, 가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다. 반자성체니까 B는 반대 방향이죠.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 나에서 A,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당기는 자기력이에요. 이게 반자성체죠. 그렇죠? 서로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이요. 그림가는 전화결합소자 CCD가 내장된 카메라로 빨간 장미를 촬영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는 바이러스를 파장이 람다인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해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전자 현미경으로. 그러면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럼 CCD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 장치이다. 전화 결합수자. 빛의 입자성, 즉 빛 알갱이가 들어가서 광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입자성 이용하는 거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람다는 빨간색 빛의 파장보다 길다. 자, 물질파예요. 물질파, 이거 지금 전자죠.
그렇죠? 그럼 파장은 어떻게 해요? 짧아진단 말이에요. 파장이 짧은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큰 거니까 파장이 짧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람다는 짧아진다. 자, 물질파예요. 물질파열은 람다분의 h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운동량은요 뭐예요? mv란 말이에요. 따라서 람다는 mv분의 h니까 전자의 속력이 요놈이 클수록 람다는 짧아지죠. 파장은. 그래서 디귿은 맞아서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엔 1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관측했을 때 정지한 광원에서 빛 PQ가 각각 플러스 X 방향과 플러스 Y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된 후 정지한 각 거울에서 반사하여 광원으로 동시에 되돌아온답니다. (17번) 문제요. 여기 있는 우주선 안에는 사람이 타 있고요. 얘는 0.6c의 속도로 가고 있대요. 근데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볼 때 광원에서 거울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 Y 방향으로 빛이 방출해서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도 빛이 갔다가 되돌아오고요. 이거 하는데 동시래요. 그러면 길이는 같다는 얘기죠. A가 봤을 때 갔다가 오는 게 지금 동시에요. 즉 이건 뭐냐면 주의해야 되는 게 방출된 시작점과 도착점이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 나가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 나가서 다른 곳에서 검출되는 게 아니라 방출된 곳에서 검출되는 거예요. 즉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검출되는 걸 했더니 동시래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위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거울에 반사돼서 광원으로 돌아오는 게 동시라면, 그렇죠? 발생 지점과 도착 지점이 같다면 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도 광원에서 출발해서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광원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는 같아요. 거리에 관계없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다른 문제집에서 주로 보는 게 가운데에서 빛이 반짝해서 오른쪽과 왼쪽 끝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중간에서 이 거리가 같다면 양쪽에 동시에 도달하지만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양쪽에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었죠. 그거는 왜 그래요? 광원의 발생 지점과 도착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광원의 발생 지점과 도착 지점이 광원의 위치로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한 경우에는 A가 정지 관성계에서 봤을 때 걸리는 시간이나 움직이는 관성계에서 얘가 B죠. B가 봤을 때 걸리는 시간이나 같아요. 출발 지점이 도착 지점과 동일하다면 그 시간은 언제나 같아요. 자, 아무튼 그 사실을 가지고 관찰자 B는, 그 다음 문제 보세요. 관찰자 B는 A에 대해서 0.6c의 속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표는 B가 측정했을 때, 얘가 측정했을 때입니다. P와 Q가 각각 광원에서 거울까지, 거울에서 광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은 광원은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광원, 거울이 모두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B가 봤을 때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B의 관성계에서 관측했을 때에 대한 설명,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기억 보세요.
P의 속력은 거울에서 반사하기 전과 후가 서로 다르다. B에서 봤을 때 이 P의 속력, 여기가 P, 여기가 Q예요. P의 속력, 즉 P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빛의 속력을 물은 겁니다. 근데 빛의 속력은요, 언제나 동일하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P가 Q보다 먼저 거울에서 반사된다. P가 Q보다 먼저 거울에서 반사된대요. 자, 여기 빛이 반짝하고 반사되는 순간에 얘가 여기를 지나쳐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쳐보세요. 가면은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광원이 이렇게 이동했다면은 이쪽에 있는 거울은 이만큼 이동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울도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뒤쪽으로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요, 여기서 반짝했는데 거울에 반사하기 위해서 얘가 봤을 때는, B가 봤을 때는 빛이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얘는요, 빛이 이렇게 가는데 거울이 고맙게도 가까이 오죠? 그럼 얘는 요만큼만 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반짝하고 났는데 거울이 이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거리가 짧아졌죠. 그럼 얘가 먼저 도착한 것처럼 보여야 되죠. 그렇죠? 따라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자, 디귿이요. 디귿 보세요. Q점에서 요 시간이 지금 표에서 T3라고 했고요. 요 놈이 다시 이렇게 도달하는 게 광원으로 온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광원이 이쪽으로 또 온단 말이에요. 여기 있던 광원이 이제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 시간도 T3래요. 동일하대요. 그러면 얘가 이만큼 오는 동안에 얘도 거울도 이만큼 오지요.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거리만큼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점과 도착점이 같다면, 동일한 위치라면 A가 봤을 때 걸리는 시간과 B가 봤을 때 걸리는 시간은 동일하다 그랬죠. 그럼 B가 봤을 때 이거 T3, T2예요. T3하고 T3 두 개니까 요거예요. Q 방향 움직인 거.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 시간 T1과 T2를 합한 거와 언제나 같다고요. 시간은. 이 조건이 바로 A에서 봤을 때의 조건과 동일한 거예요. A에서 봤을 때나 B에서 봤을 때나 이 조건은 동일하게 성립돼요. 왜요? 광원과 도착 지점이 같기 때문에. 출발과 도착이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출발과 도착이 다른 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먼저 또는 어느 다른 쪽이 먼저, 늦게 그 현상이 일어나지만 출발과 도착이 같을 때는 언제나 이 과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18번이요. 다음은 소리의 간섭 실험인데 실험 과정 보세요. 약 1m 떨어져 서로 마주보고 있는 스피커 A, B에서 진동수가 얼마인 소리를 같은 세기로 발생시킨답니다. 진동수가 얼마이다. 그 다음에 마이크를 A와 B 사이에서 이동시키면서 소리의 세기가 가장 작은 지점이라는 얘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찾아 마이크를 고정시키렵니다. 소리의 파형을 측정하렵니다. 그 다음에 B만 끈 후 소리의 파형을 측정하렵니다. 실험 결과 보세요. 다라의 결과를 구분 없이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다라. 소리의 파형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B만 끈 후 소리의 파형. 자, 그럼 B를 껐어요. B까지 있을 때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소리의 세기가 가장 작은 지점이었으니까 세기가 가장 작은 거 찾으면 되죠. 그쵸? 자, 그럼 소리의 3요소에서 맵시, 세기, 높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맵시는 파형과 관련 있고요. 세기는 진폭과 관련 있고요. 높이는 진동수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다하고 라를 보세요. 나번에서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소리의 세기가 가장 작은 지점 뭐예요? 진폭이죠. 진폭이 가장 작은 지점을 찾아 마이크를 고정시키래요. 그럼 진폭이 가장 작은 지점은 A와 B에서 동시에 소리가 나와서 만났는데 진폭이 작은 거니까 X와 Y 중에서 누구예요? Y예요. 그렇죠? Y가 바로
y가 뭐란 얘기입니까? 니은이란 얘기예요. y 그래프가. 그럼 x는요, b를 없앴을 때죠. x는 바로 b를 제거했을 때, b를 제거했을 때 소리가 x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고 했으니까 디귿 보세요. 라의 결과는 y가 아니라 뭐예요? x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기억 보세요. 기억. 이거는 진동수가 얼마일까?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죠. 이거와 같죠. 근데 주기가 얼마예요 지금? 주기를 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주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이거 하니까 0.5 곱하기 10의 3승 하면은 500 나옵니다. 500Hz. 따라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서 간섭한 소리의 위상은 서로 같다? 소리의 위상은 간섭한 소리의 위상은 다르지요. 그래야지만 같으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세기가 작아졌으니까 위상이 다르단 얘기죠. 따라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이요.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 B, C를 같은 간격으로 고정시켰답니다. A, B, 요 C를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고정시켰대요. 그런데 B는 마이너스래요. 음전화 B는 플러스 X방향, 이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C가 받는 전기력은 0이래요. 자, C는 전기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과 이쪽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되죠. 그렇죠? 요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A, B, C예요. 그 다음에 여기 F, 넷 C는 0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그림 나와 같이 가에서 C를 점전화 D로 바꾼답니다. C를 D로 바꾸래요. 이 거리는 같아요. 이 거리는 동일한 겁니다. 요거는 D고요. B고요. A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D로 바꾸어 같은 지점을 고정시켰더니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래요. 자, F, 넷 A가 0이래요. 자, 그럼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봅시다. 만약에 A가 플러스 전화이고 C가 마이너스 전화이면 A가 플러스고 C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A에서 C는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A에서 끌려오고 B에서 밀려나죠. 플러스, 예, 그렇죠. 그러면은 AA에서는 끌려오고 C가 마이너스고 A가 플러스면 B에서는 같은 마이너스니까 밀려나죠. 그렇죠? 따라서 F, A가 C에 작용하는 힘은요, K, 거리가 얼마예요? 거리를 S라고 했으니까 ES 요거의 제곱 분의 그 다음에 Q, A의 전화, Q, C의 전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단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왼쪽 방향이죠. C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F, B가 C에 작용하는 거는요. K, S 제곱분의 Q, B, Q, C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마이너스니까 C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두 개 합하면 왼쪽과 오른쪽이니까 F, 넷, C 요 놈이 0이 가능하지요. 됐습니까? 자, 이 가능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A가 플러스고요. C가 플러스면요. A가 플러스 C가 플러스면 B에서 땡겨오고 A에서 밀려나고 가능하죠. 따라서 A가 C에 작용한 거는 똑같이 요겁니다. 요거 K, ES 요놈의 제곱분의
QA, QC. 요거는 A가 플러스 C가 플러스니까 밀어내지요. 오른쪽이에요. C가 받는 방향은 오른쪽이에요. 그 다음에 F, B가 C에 영향을 주는 거는 K, S제곱, QB, QC인데 요거 플러스라면은 왼쪽으로 B에 의해서 잡아당겨지죠? 왼쪽이에요. 따라서 오른쪽 왼쪽 반대니까 합하면 F 넷 C의 값이 0이 되는 게 가능해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이고 C가 마이너스이면 그러면 A, B, C가 다 마이너스니까 C는 알짜 힘이 0이 안 나와요. F 넷 C는 0이 안 돼요. 다 오른쪽으로 밀릴 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A가 마이너스이고 C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면은 전부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니까 알짜 힘이 0이 또 안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A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렇죠? A는 플러스. A는 플러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문제에서. 음전화 B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 받는데요. B가 플러스 X 방향으로 돼야 돼요. 그러면 요거 봅시다. 요거일 경우에는 C가 마이너스면은 밀려나니까 왼쪽, A가 또 잡아다니까 왼쪽. 그러니까 B는 이 경우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선 플러스 X 방향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조건에 안 맞아요. 따라서 이거란 얘기죠. A가 플러스, C가 플러스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A가 플러스, C가 플러스란 얘기예요. 됐죠? 따라서 옳은 설명만을 찾으니까 기억, A는 음전하이다 틀렸습니다. A는 양전하예요. 됐죠?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가에서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다. 가에서 마이너스 X인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되니까 크기를 비교해 보면 돼요. 자, 크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이제 크기 비교해 봅시다. 알짜임이 0이 되기 위해서는요, 요거의 크기와 요거의 크기, 즉 절대값이 같으면 돼요. 그렇죠? 따라서 K 4S의 제곱 요겁니다. QA, QC 요 놈이 K S의 제곱 QB, QC와 같으면 돼요. S제곱, S제곱, KK, QC, QC 없어져요. 따라서 QA는 내외 QB와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랑 같으니까 문제에서 B의 전하량을 이걸 전하량을 Q라고 하면 A의 전하량은 4Q란 얘기예요. 됐죠? 따라서 QB의 전하량을 Q라고 하면 QA의 전하량은 4Q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면 A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A, B, C가 있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잖아요. 이게 Q면은요, 요거는 4Q만큼의 전하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런데 B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이쪽으로 받는데 힘을 B는 F 넷 B는 플러스 X 방향이래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면 이거는 이쪽으로 잡아당겨지죠. 그런데 얘가 이쪽으로 잡아당겨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C의 전하량은 이거보다 커야 되죠. 4Q보다. 거리가 같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QC의 전하량은 기본적으로
4q. 요거는 a입니다. a. 4q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니은 봅시다. 가에서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봅시다. 니은.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여기. a가 받는 거는 f, CA에서 받고 BA에서 받죠. 그러면 F 먼저 CA에서 받는 A의 전기력은요. K. 거리는 얼마예요? 2S의 제곱. 그 다음에 A는 4Q. 그 다음에 QC예요. 어느 쪽이에요?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거는 왼쪽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B가 A에게 주는 영향은요. S제곱 4QQ. 이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비교해 봅시다. 요 QC가 4Q보다 더 커요. 4Q보다 더 커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더 세죠. 요거 FC, A 요 놈의 크기가 FP, A의 크기보다 더 크죠. 그렇죠? 따라서 크기가 더 크니까 이거는 A는 R자 힘이 왼쪽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방향, 니은 맞았습니다. 자, 디귿이요. 전하량의 크기는 C가 D보다 작다. A의 전기력이 D로 바꿨더니 A의 전기력이 0이 됐대요. 그러면 D로 바꿨더니 A의 전기력이 0이 됐다는 얘기는요. 요게 D가 되는 거예요. 디귿 보세요. FD가 A에 작용하는 게 K, 2S 제곱분의 4Q 그 다음에 QD인데 그 다음에 FBA 요거는 동일하고요. S제곱 4QQ 이건 동일한데 그럼 여기서 A가 0이 되기 위해서는요. A가 0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돼야 돼요? B하고 A는 S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2S가 아니라 4S제곱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는 QD가 뭐여야 돼요? 4Q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랑 같아지죠. 됐습니까? 그런데 QD는 4Q지만 QC는 4Q보다 크죠. 따라서 C가 D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았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그 다음에 20번 한번 봅시다. 20번. 다음 장에다, 그냥 합시다. 20번. 그림과와 같이 수평면에서 용철 AB가 양쪽의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체를 손으로 잡아당겨서 정지시켰답니다. 이건 정지시켰대요. 이거는 B, A예요. A는 0.3m 늘어났대요. 그러면 A의 원래 위치, 원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길이에서 지금 0.3m 늘어난 거예요. 이 상태가 0.3m 늘어난 거예요. 원래 길이에서. 됐죠? 그 다음에 A의 용철상수는 100. 요거는 용철상수가 200이래요. 그럼 A의 늘어난 길이는 0.3m이며 B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 자, 그럼 이게 늘어났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되죠.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얘는 A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용철상수 100 곱하기 늘어난 거 0.3의 제곱 0.0995 하니까 2분의 9에서 4.5줄 나와요. 그 다음에 B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B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이래요. 0. 자, 이게 가번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이 가에서 손을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직선운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정지한 순간 B의 늘어난 길이는 L이랍니다. 처음으로 정지한 순간 A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됐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원래 그러면은 원래 위치에서 0.3m 늘어났다가 L만큼 또 줄어들었죠. 줄어든 게 L이에요. 원래 길이에서 0.3m 늘어났다가 L만큼 줄어든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0.3이라고 해야겠군요. 기준을 여기를 잡았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A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예요? 2분의 1, K가 100 곱하기 100 곱하기 길이는요. 0.3 늘어났다가 L만큼 줄었어요. 제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B의 포텐셜 에너지는요.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얼마예요? 아무것도 안 늘어서 0인 상태에다가 L만큼 늘어났죠. L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개 합한 게 요거랑 같으면 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하면요. 이거는 50 곱하기 0.3 빼기 L 요거 제곱 더하기 100L 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게 4.5J과 같으면 돼요. 4.5J과 같으면 돼요. 그럼 이거 제곱하면은 L제곱 곱하기 50 하면 50L제곱 100 하니까는 150L제곱. 그 다음에 0.3에서 0.6 곱하기 5 하니까는 30L. 그렇죠? 그 다음에 0.09 곱하기 5 하니까 4.5 더하기 4.5가 4.5와 같으면 돼요. 없어지죠. 그러면 30L은 50L 빼기 1. 따라서 이게 0이요. L은 뭐예요? 50분의 1 얼마입니까? 0.2m. 찾아보세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달 고3 물리학원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